자, 여러분 잠시 잘 쉬었나요? 자, 그럼 우리 8번 문제부터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8번. 다음 주장을 한 인물은 누구인가? 자, 파시스트의 국가 개념은 잠시만요. 자, 파시스트의 국가 개념은 모든 것에 포괄하며 국가를 떠나서는 인간과 영혼의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중요한 게 나오네요. 국민이 국가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창조한다. 자, 누구였어요? 그렇죠. 무솔리니였죠. 너무 쉽다. 이탈리아의 전체주의를 이끌었던 파시즘의 바로 무솔리니였습니다. 자, 그럼 밑에 또 하나 내가 말을 떠났는데 보도록 할까? 민족주의 국가는 자, 인종을 모든 생활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독일, 게르만 민족에 상응하는 영토를 이 지상에서 확보해야 될 것이다. 자, 인종을 강조했었던 누굽니까? 그렇죠. 독일이고, 독일에 두고 히틀러였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가 이 전체주의에 특히 앞장섰다는 것을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볼까? 다음 중 옳은 내용을 고르시오. 자, 1번 보자. 소련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을 물리치고 승리했대요. 자, 여러분, 미드웨이 해전 누구와 누가 싸운 거였어? 그렇죠. 미국과 일본이 싸운 게 바로 미드웨이 해전이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2번. 연합국이 인천 상륙작전에 속공하여 일본을 진격하였다? 어이가 없네. 인천 상륙작전이 아니라 뭐가 와야 돼요? 그렇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와야 되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게 되고 어디로 당연히 진출할까? 그렇죠. 독일로 진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중일전쟁이 장기화되자 일본이 여러분 자원왕포를 위해 소련을 침략하면서 전선이 확대되었다. 자, 소련입니까? 아니죠. 소련이 아니라 밑에 있었던 동아시아 지역을 침략을 했었던 거고, 동아시아를 침략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권을 갖고 있던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죠.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자, 5번을 보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일본의 침략 행위를 비판하며 경제 봉쇄로 맞서는 거였지. 그렇죠. 그러자 일본은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하와이 진주만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였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4번 보자. 자, 미국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군을 물리치면서 미영소주 공습팀에 연합국이 승기를 잡았다. 자,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누구와 누가 싸웠던 거였죠? 그렇죠. 독일과 소련이 붙었던 게 바로 스탈린그라드 전투였죠. 그래서 우리는 미드웨이 해전과 스탈린그라드 전투 같은 경우는 꼭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자. 10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옳은 내용을 고르시오. 자, 보도록 합시다. 잠깐만. 아이고. 자, 영국의 처칠은 자, 프랑스의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항전을 이어나갔다. 자, 뭐가 잘못됐을까? 그렇죠. 일단은 영국의 처칠이 프랑스로 넘어간 게 아닙니다. 자, 프랑스가 독일의 침략에 의해서 결국에 다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당시 누가 드골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에서 항전을 이어가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1번도 틀렸습니다. 2번. 히틀러가 집권한 이후에 독일이 국제연합에서 탈퇴를 하고 재무장을 선언했다. 자, 여기서 뭐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국제연합이 아니라 뭐가 와야 돼? 국제연맹이 와야 되죠. 국제연합은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결성되는 평화를 위한 조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3번을 보자. 1939년 독일은 비밀리에 소련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폴란드를 침공하였다. 그렇죠. 3번이 정답이죠. 독일이 소련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한 후에 폴란드를 공격해서 결국에는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되는 거였죠. 자, 4번을 보자. 1938년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를 병합을 하고 체코슬로바키아 일부를 점령하였다.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을 해서 간을 본 나라 어디였습니까? 이탈리아가 아니라 히틀러가 이끌고 있었던 독일이었죠. 자, 5번. 독일과 이탈리아가 베를린 로마 추축. 독일과 이탈리아가 동맹을 맺었어요. 자, 한편 중국과도 손을 잡고 방공협정을 체결했다? 자, 아니죠. 중국이 아니라 누가 와야 돼? 그렇죠. 일본이 와야 되죠.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축이 돼서 이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11번으로 가봅시다. 자, 11번.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1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공항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1919년에 무슨 헌법이 제정되었다? 자, 뭔지 모르겠어. 그럼 그 뒤에 내용을 보자. 이에 따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 헌법이겠죠. 이 헌법에 따라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였고, 자, 중요한 게 20세 이상 남녀 모두가, 자, 여자까지 포함되는 거였어. 자,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부터 여성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그랬었죠.
자, 남녀 모두가 선거권을 행사하는 보통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간 말은 뭐예요? 바이마르 헌법이었다. 바이마르 헌법을 통해서 보통 선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연결시켜서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 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대량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특히 독일과 일본이 이런 대량 학살을 많이 자행했는데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쓰시오. 그러니까 독일의 사례와 일본의 사례를 쓰는 겁니다. 자, 독일 뭐였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아우슈비츠에서 자, 유대인들을 가둬놓고서 대량으로 학살하게 되죠. 특히 아우슈비츠, 자, 수용소를 겁내 만들죠. 수용소를 설치를 하고 여기다 유대인들을 몰아놓은 다음에 독가스를 넣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대인들을 자, 대혹하게 살해하였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였어요? 중일전쟁 당시에 일본이 중화민국에 쏘였던 어디를 정복을 해? 난징을 정복을 하고 난징에 있던 수많은 중국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죠. 난징 대학살 사건이 있었다. 자, 독일은 아우슈비츠에서의 누구를 학살했다? 유대인을 학살했다는 거고 일본은 난징에서 대학살을 했습니다. 자, 일본의 윤권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알고 있어야 된다. 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았단 말이야. 그럼 일본 놈들이 인권율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침략전쟁을 확대하면서 한국, 중국 등지의 젊은이들을 군인이나 노동자로 동원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군인으로 데리고 가면은 총알바지를 쓴다든지 위험한 데 투입하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쉽게 죽을 수 있게 만들었던 거고, 노동자로도 끌고 가서 탄광이나 광산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되고 당연히 돈도 못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한국, 타이완 다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던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뭐 중국도 있었고 필리핀도 있었다 해. 그러니까 점령 지역의 여성들을 일본군에 뭐로 끌고 갔답니까? 위안부로 끌고 가서 성노예로 착취를 하게 되는 거였죠. 자, 우리는 꼭 이러한 사실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13번. 다음 중 옳은 내용을 고르시오. 미국과 서유럽이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조약하였다. 맞아요? 아니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유럽에 있던 북대서양 연합 국가들이 만들었던 군사동맹은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였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영어로 나토였습니다. 밑에 나와 있네. 자, 그럼 밑에도 틀렸겠네. 자, 소련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만들어 군사동맹을 강화했다? 아니야. 소련이 만든 게 바로 뭐예요? 자, 그럼 이렇게 연결시켜볼까? 소련이 만든 게, 그렇죠. 바르샤바 조약기구. 자, 영어로 하면은 WTO가 되는 거고, 자, 미국이 만든 게, 그렇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영어로 나토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둡시다. 자, 3번.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유럽 국가들을 지원하기로 선언했다. 자, 뭔가 틀린 것 같아요. 자,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유럽 국가들을 지원하기로 선언했던 것은 닉슨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트루먼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트루먼 독트린이라 그런다 그랬지? 자, 그러면은 닉슨 대통령이 했던 건 뭘까요? 닉슨 대통령은 여러분 닉슨 독트린이 있었겠죠? 닉슨 독트린은 뭐야? 그렇죠. 베트남 전쟁에서 실패하고 난 후에 말하는 건데 뭐라고 말하니까 우리 미국은 더 이상 아시아에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에 군사적인 개입을 하지 않겠다.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게 바로 닉슨 독트린이었죠. 자, 4번에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미국이 주도하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이 주도하던 공산주의 진영을 나뉘어 대립하는 냉전 체제가 형성이 되었다. 맞나요? 그렇죠. 4번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4번. 자, 14번을 볼까? 자, 냉전은 세계 여러 곳에서 군사적 충돌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냉전이라고 한다는 것은 위에서도 봤듯이 자, 뭐였습니까?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누어서 대립되는 거였어. 자,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독일도 되겠다. 독일 같은 경우는 동과 서로 나눠지게 되죠. 동이 나눠지고, 자, 서쪽이 바로 자본주의, 동쪽이 공산주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였죠.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자, 두 번째로는 그렇죠.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다. 한반도 같은 경우는 자, 뭘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한 그리고 남한으로 나눠지게 되죠. 북쪽이 바로 뭐였어? 공산주의가 되겠고 남쪽이 자본주의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 중국도 가봅시다. 중국. 자, 중국에서는 중국 대륙을 지배하기 위해서 자, 두 정당이 격돌하게 되었죠. 자, 국민당과 그리고 이에 맞선 공산당이 있었겠다. 장제스가 이끌었던 국민당과 마오쩌둥이 이끌었던 공산당인데, 자, 국민당이 바로 뭡니까? 자본주의고 공산당이 공산주의였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죠. 베트남이네. 자,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냉전 체제 갈등 양상이 많이 나타났네. 베트남 같은 경우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베트남의 영토가 이렇게 길게 있다면, 자, 베트남 또한 어떻게 나눠집니까? 북쪽으로 나눠지고 남쪽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북베트남이 공산주의가 들어서게 되는 거고, 남베트남이 자본주의가 들어서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사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자, 밑에를 한번 볼까? 핵전쟁의 위기 상황. 그렇죠. 냉전의 갈등 양상이 최고조로 이르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자, 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자. 군비 전쟁을 벌이던 미국과 누가? 소련이 자, 어디에다가? 쿠바에다가 미사일 건설하는 문제 때문에 핵전쟁 직전에 일보 상황까지 찾아들었습니다. 그렇죠. 냉전 상황이 가장 극한의 그런 갈등으로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게 바로 이 쿠바 미사일 위기 상황권이었죠.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자, 15번을 보자. 자, 다음 중 옳은 내용을 고르시오. 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자, 팔레스타인 지역, 아랍 지역이겠죠? 서방 국가의 도움으로, 자, 우리는 교과서에서 우리 영국 신사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다. 자, 유대인이 터키 공화국을 세웠다? 아니죠. 유대인이 세운 나라는 뭡니까? 이스라엘이었다. 유대인이 세운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어. 자, 2번. 영국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인도는 독립 후에 인도와 인도네시아로 분립되었다? 자, 인도는 맞아. 근데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누굽니까? 그렇죠. 파키스탄이야.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자, 밑에도 나와있다. 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인도는 독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도 국민회의와 전 인도 이슬람 연맹 간의 정치적인 합의. 자, 특히 여기서는 우리는 종교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인도와 파키스탄을 분리가 되었죠. 자, 인도가 믿는 종교는 뭐였어요? 힌두교. 힌두교를 믿는 인도와, 자, 파키스탄은 그렇죠. 이슬람교죠. 힌두교를 믿는 인도와 이슬람교를 믿는 파키스탄으로 결국 분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자, 아시아의 군사적 분쟁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답이죠? 아까 트루먼 말할 때 나왔던 거. 그렇죠. 닉슨 독트린. 아시아의 군사적인 분쟁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 왜? 어디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죠. 베트남 전쟁에서의 실패, 패배 이후에 이러한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인도네시아 반둥. 야, 인도네시아 반둥 기억해달라고 했죠? 자, 29개국의 대표들. 자, 여기의 대표들은 다 어디에 속한다 그랬어? 제3세계. 자본주의 쪽도 아니고 공산주의 쪽도 아닌 비동맹 중립 노선이라 그랬잖아. 이 3세계에 속한 나라들이 인도네시아 반둥에 모여서 자, 뭘 결의하였다 그랬어요? 평화 5원칙이 아니라 평화 10원칙을 발표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3세계 국가들의 이러한 평화 10원칙 발표 기억해 둡시다. 자, 5번.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그래, 이게 바로 이거야. 비동맹 중립 노선을 추구한 국가들을 우리는 제2세계가 아니라 제3세계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자, 16번으로 가보도록 하자. 가와 나에 들어갈 인물을 쓰시오. 가. 1880년 중반 소련의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민주화를 추진을 하죠. 그리고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했던 인물 누구였습니까? 고르바초프였죠. 고르바초프. 자, 이와 비슷한 정책을 펼쳤던 인물이 중국에도 나오죠. 마오쩌둥의 사망 이후에 집권하였고, 자, 시장경제 원리를 일부 도입하여 개혁 개방 정책을 펼쳤던 인물 누구였어요? 덩 샤오핑이었다. 자, 그 덩 샤오핑의 우리 무슨 론까지 알고 있어야 돼? 흑묘 백묘론. 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잡기만 하면은 상관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우린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경제만 살릴 수 있으면 그 어떤 것이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게 바로 덩샤오핑의 흑묘 백묘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에 들어갈 말은 고르바초프였고 나에 들어갈 인물이 바로 덩샤오핑이었습니다. 자, 17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국제기구의 영어명을 쓰시오. 자, 유럽연합 여러분 공부했어요? 자, 유럽연합은 영어로 뭐라 그러죠? 그렇죠. EU라 그러죠. 자, 두 번째, 세계무역기구는 뭐라고 합니까? 세계무역기구 WTO죠.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WTO 같은 경우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이런 영어명이기도 했습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동유럽 국가들이 맺었던 군사적인 동맹체였죠. 자, 3번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뭐라 그러죠? 그렇죠. 프리 어쩌고 아이고 잘못했다. 자, FTA였죠. 프리 트레이드 뭐 이렇게 되겠다. 자유무역협정 FTA. 자, 4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끼리 모여서 연합을 이뤘습니다. 자, 뭐라 그래요? 자, 아세안이라고 하죠. 아세안. 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은 우리는 뭐라 그랬죠? GATT라 그러고, 이 관세에 관한 무역의 일반 협정이 나중에 발전을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세계무역기구였죠. 자, 특히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특히 자 EU를 중심으로 또 알아둘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 EU. 자 교과서 우리 마지막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자 국경을 넘어서 갈 때 자유롭게 이동한다 그러죠. 경제, 정치, 사회 등의 분야까지 통합을 한 하나의 유럽을 완성시키려고 했던 게 바로 우리 유럽연합 EU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선생님 문제는 그냥 여러분이 다시 복습하는 용도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 이것만 보지 말고 수업 시간에 내가 찍었던 내용이랑 이 문제 내용이랑 같이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꼭 시험에서 좋은 결과 거두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았어요. 안녕.